안녕하세요. 송산 포도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온에서 초발효하고 있는 매실 식초와 막걸리 식초의 총산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온에서 지금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 지금 이맘때 실온에서 초산 발효한 매실 발효 식초의 총산도가 굉장히 고산도로 나왔습니다. 7.2%의 총산도를 오늘 체크를 했습니다. 막걸리 식초 같은 경우는 어제 확인할 때만 해도 약 5.4%가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오히려 꺾여서 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식초의 총산도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꺾이기도 하는지 오늘은 이 점에 관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시죠. 초산 발효할 때 초산 중지점과 그 중지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초산 발효의 시작과 그 끝 과정의 미생물의 생육 곡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막걸리 식초입니다. 냉장고 속에 있던 전에 담갔던 막걸리인데요. 마시다 남은 막걸리를 그대로 면보를 씌워 초발효하고 있고요. 오늘은 총산도를 확인해 봅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는 5.4%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4.8%가 나오네요. 총산도를 6%까지 올리려다가 오히려 4.8%로 낮은 총산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매실 식초의 총산도 확인 과정입니다. 수산화나트륨 10ml가 다 들어갔습니다. 빈 통이죠? 10ml 주사기가 텅 비었네요. 다 들어갔어요. 높은 총산도를 기대하면서 5ml를 한 번 더 추가해 봅니다. 2ml가 추가로 더 들어가서 총 12ml, 7.2%의 높은 총산도를 얻었습니다. 이상 막걸리 식초와 매실 식초의 총산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생물의 생육 곡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 시간이 초발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어느 정도 증식하기 전까지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초발효가 저희가 한 식초의 총산도가 2% 내에 또는 1.8%에서 2% 내에서 초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초발효가 제가 볼 때 한 2% 정도 2.4 정도 될 때까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4%까지 안정적으로 왔다면 2.4%에서 3%, 3.6%, 4%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급격하게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총산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미생물이 활동할수록 초산 식초의 발효가 증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그 시점을 증식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지 시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연 발효 식초는 6%대 내에 전후로 정지해주면 좋습니다. 보통은 4% 이상서부터 6%까지 원하는 또는 그 발효 과정에서 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요때 초산 발효를 정지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식초가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요때 정지시켜주는 제때 정지시켜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정지 시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사멸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산이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시간은 흐르는데
총산도는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초는 4%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확인을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가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확인해 보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3.6%, 3%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미생물의 사멸기를 넘어서면, 우리가 보통 식초 발효를 할 때 이렇게 정지 시점에 왔다가 증식기에 올라가고 최고점 정지 시기에 있다가 갑자기 이 그래프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지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꺾인다 그러죠. 그래프가 꺾이듯이 이 발효가 꺾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총산도는 낮아지고, 맛을 보면 점점 물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미생물의 생육 곡선을 알면 우리가 초산 발효할 때 정지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막걸리 식초를 어제 저녁에 총산도 확인을 했을 때 한 수산화나트륨이 9ml 정도 들어갔습니다. 5.4%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발효 정지를 시키지 않고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실초가 완성이 될 것 같아서 매실초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수산화나트륨이 9ml 정도 들어갔는데 오늘은 8ml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지 시점에서 넘어서서 사멸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도 꺾이고 총산도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제는 5.4%였다가 오늘은 4.8%를 찍게 되는 거죠. 오늘 초산 발효를 정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점점 3.6%, 3% 하면서 점점 이거는 식초가 아니고 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4.8%에만 정체해도 훌륭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생물의 생육 곡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초산 발효에 있어서 제때 정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특별히 얘기하자 보면 지금 매실 식초가 총산도가 지금 7.2%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발효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 그대로 두고 정치 발효를 해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할 때만 해도 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6ml 정도가 들어가고 한 3.6%의 총산도가 나왔었는데요.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 오늘 오후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들면서 7.2%까지 이렇게 총산도가 높은 고산도의 발효 식초를 얻어보기는 또 처음인데요. 그래서 약간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즐겁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발효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7월, 오늘이 25일인데요. 이렇게 7월 중순에 자연적인 실온의 환경에서도 항아리 발효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고산도의 발효 식초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매실 식초 발효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초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대 4.2%의 매실 식초를 한 30% 정도만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초산막도 훌륭하게 안 치고, 자연에서 그대로 제가 좀 바쁜 가운데 요즘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또 비 오는 짬짬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한 3%대까지는 잘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3.3%, 어제 같은 경우가 한 3.6%에 확인을 했는데 한 12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렇게 7.2%의 높은 총산도를 가진 발효 식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지금 한창 매실 식초라든지 과일초를 많이 만들기에 적합한 좋은 계절이 왔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초발효에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서 가족들의 건강과 매실 식초 같은 경우는 요리초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매실청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해서도 아주 좋은 발효 식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연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고산도의 식초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발효에 있어서 발효 정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발효 정지 시점에 제대로 뚜껑을 닫아서 발효를 정지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잊은 듯이 났는데 잊은 듯이 있다가 가서 어느 날 생각이 나서 가서 보니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물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발효 정지 시점에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놔두면 이 식초는 계속해서 자기가 미생물이 그 안에서 자기의 먹이를 계속 먹습니다. 먹다가 없으면, 더 이상이 없으면 자기 만들어진 식초 안에서도 자기 미생물 스스로도 그 미생물의 먹이를 찾아내서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거죠. 물이 되고 더 이상 식초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시점이지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미생물의 생육 곡선을 알아서 한참 총산도가 올라갈 땐 지금은 증폭기구나, 한참 이렇게 증식이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구나, 이렇게 자체하시고요. 더 이상 총산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의 폭이 없을 때는 이제 발효 중지 시점이 가까이 왔구나, 4% 이상이 넘어가면 발효 중지 시점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멈춰져 가는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식초를 만들면서 이 꺾이는 작업을 많이 봤거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면 이게 한 5.4%일 때 6% 한번 찍어볼까? 그러다가 4.8%, 4.5%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시점에 그 초항아리의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알맞은 때에 발효를 정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만든 이 발효 식초를 총산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언제 어느 때 발효 정지를 시켜야 가장 좋은 나에게 맞는 나만의 식초가 되는지, 그 나만의 식초 만들기, 발효 정지 시점 알기, 그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발효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계속해서 많은 발효 식초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산포도니아 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